부산 청년 생존기 청년 입장의 진행을 맡은 MG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 같은 남자 남일재입니다. 와, 라떼 같은 남자 너무 좋은데요? 네, 라떼 인생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혹시 일재님 갓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갓쓴 남자? 갓 태어난 생명 뭐 그런 거예요? 갓은 갓신을 뜻하고요.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져서 만든 MZ세대 신조어입니다. 우와, 신조어라.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간다. 그럼 이런 신처럼 뜻이에요. 뭐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일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은 시간까지 아주 잘 활용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갓생활을 살아는 기억은 있어요. 옛날 뭐 학교 다닐 때 중퇴하고 야간 대학으로 옮기고 낮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대학원도 숙박과정은 야간에서 댕기고 또 우와. 힘들게 댕기도 했고요. 지금도 또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진정한 갓생을 지금 살고 계시네요. 근데 뭐 우리 은혜님은 또 갓생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 저는 그러니까 출근 전으로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짬내서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갓생은 좀 우아하다. 아, 그래요? 우아한 갓생인가요? 근데 오늘 만나볼 분도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힌트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아, 오늘은 또 어떤 청년일지 궁금한데요. 일어나셨어요. 막 일어나서 정신도 없어 보이는데?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요? 고양이라는 사람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 준비하는 11시 21분이에요. 저렇게 늦게 가나? 사회복지 책도 보이는데 우리 학생인가? 그러게요. 사회복지하면 교수님 쪽인데 사회복지사예요? 법이요? 직업도 다른데. 일단 조합을 해봅시다. 학생인지. 이게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할머니가 귀신 쫓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항상 가방에 귀신 들고 쫓는 다녀요. 나무? 얘는 꼭 들고 귀신 쫓는 나무라는 게 들고 있어요? 그래요. 좀 몸이 약하거나 안 좋은 사람 가지고 다니면 맞아요. 몸이 좀 약해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저걸 갖고 다니는 직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다니는 거. 글쎄, 뭐 젊은 사람인가 보니까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일 수도 있죠. 아, 있어요? 요즘 젊은 무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버스를 내렸고요. 여기가 제 일터인데요. 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일쟁님 좀 눈치채시지 않으셨어요? 묘지, 사회복지, 법이야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자, 오늘의 청년 불러볼까요? 청년 입장! 별빛이 내린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을 배움하고 있는 장례지도사 29살 부산 청년 성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장례 지도사였어요. 장례지도사 이렇게 젊은 분이 그러니까 네. 삶의 마지막을 배웅한다. 장의사잖아 옛날로 말하면. 그쵸. 네. 주로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는 직업인데 그냥 딱 일상생활에서나 바깥에서 보시면 제가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놀라십니다. 그쵸.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장례지도사라는 일은 임종하시고 난 후에 이제 장례식장에 오셔서 장례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옆에서 도와드리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11시 넘어 슬슬 출근하는데 갓생이라더니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교대 근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오후 근무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찍혀서 약간 여유롭게 찍힌 겁니다.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건데 네. 교대 근무 진짜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이게 하면서도 적응될 듯 하면 적응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건강 관리도 아주 잘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지만 불러오시네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요? 우리 대학에 스님 한 분이 다닌 적이 있는데 네.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 저분은 그러면은 노인과 바다인 부산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예요.
이제 노인과마다 아니고 저희 이제 청년 얘기 좀 해야 청년가? 돼요. 미안합니다. 을재님 지금 청년 적용 안 얘기를 되네. 하는데 계속. 네, 그래서 예린님의 일상을 저희가 미리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출근을 해서 아주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출근하기 전 유니폼을 입는 복장이고요. 네, 고인분 이제 모시기 전 저희 유니폼을 입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네. 여기 입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고인분 마지막 모습 가시는 길 좋은 모습으로 가시라고 화장도 해드리고 수의도 입혀드리고 간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이크업 박스인데요. 마지막 고인분 가실 때 생전에 좋은 모습으로 가시면 제일 좋은 거라서 멍 자국이나 아니면 상처 자국 가려드리고 가족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드리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메이크업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인분들이 하는 메이크업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좀 다른가요? 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이제 고인 메이크업 특수 메이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 어떤 식으로? 멍이나 뭐 상처 자국을 일반적으로 지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반 현상이라고 해서 고인분이 임종하시게 되면 피가 등 뒤로 쏠리게 되면 얼굴이 푸르게 변하게 돼요.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지워드리고 좀 고인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배시는 전에 메이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제일 그래도 평상시에 보셨던 얼굴하고 비슷하게는 저희가 해드려야지 고인분 가시는 길을 가족분이 뵈실 때 제일 마음 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일 하는 게 고인 메이크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답게 보내드린다 그런 네. 얘기죠. 세심한 신경을 쓸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입간 전에 저희가 이제 수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상의가 총 2가지, 3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옷을 저렇게 같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겁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그때 고인분을 만났을 때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사실 압도가 된 거였었어요. 안치실 딱 들어갔을 때 엄청 차갑고 네, 엄청 무거웠습니다. 네. 다리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무용보 사망자로서 집에서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인사. 여자분은 못 따는 건데 계속 해나가세요. 이제 손이랑 발에 이제 악수랑 습신이라고 해서 신겨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모시고 가는 게 보이시죠? 저기 이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고인이 있어요? 네, 한 7, 8살 정도 됐었던 분이셨거든요. 남자 이제 학생분이셨어요. 네, 어린이들이 입고 있는 상복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간도 애기간이라는 간이 있어요. 한 제 어깨 정도 되는. 네, 그래서 그 고인분을 옷을 입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울음을 좀 참으면서 했었어요. 네. 총 저렇게 3분이서 들어가서 하나 봐요? 무용번호 보육사분들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런 경우는 3분이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촬영.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고독서 하시거나 무연극 분이 좀 많이 생기신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연령대도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해져가지고 혼인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 자녀랑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용고가 좀 많고. 네,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을 포기를 하고 네. 가족이란 걸 포기하고 곧 이제 무연고로 처리를 해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점차 이제 저희가 핵가족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무용고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혼인을 하셔도 자녀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점차 지금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네. 그러면 사망한 시점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 수도 있다. 한 달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수포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옛날 얘기, 나 때 옛날 얘기 해보면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거나 이러지도 못했어요. 주로 염을 교회가 목사님들이 주로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가정에서 집에서 그냥 관에 집어넣기 위한 순수한 자반 거죠. 그런 걸 봤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되어 있어서 정말 좋다. 그때는 뭐 위생적인 것도 없었을 거야 분명히. 직업으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외할머니가 저를 7살까지 키워주셨거든요. 갑자기 안 좋은 병으로 인해서 임종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근데 임종을 제가 지키지도 못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나 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얼마 못 남은 것 같아서 갈 테니까 나를 못 해주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을 배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약속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셔서 아니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 외할머니와의 약속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선뜻 쉽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네. 대단하시네.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 약속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좀 다른 측면에서의 끼나 깡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맞아요. 단단히 좀 있어. 맞아요. 그 무엇보다 강인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사람들이 깡이 있단 말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여. 딱 잘 보셨네요. 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네. 관리도 좀 하시나요? 이제 이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하늘을 보고 울음을 참을 때도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이 우는 유가족분들을 보듬어주고 옆에 달래주는 사람이지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을 계속 그게 했었던 참 거죠. 중요한 얘기다. 네, 그 고인도 보내드려야 되고 네,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위로도 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는 같이 게 이제 아울러줘야 되니까 저의 직업이니까요. 네, 망자와 생자를 함께 아울러주고 네, 맞아요. 굉장히 그좀 삶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겠다. 있으니까 비정주의 막 배수지 열심히 잘 해주세요. 안지실 이게 무연고 분이시니까 꼭 확인하시고 장례절차 치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졸려 보이시는데요? 저도 약간 좀 힘들었어요. 이제 교대 근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장례학과 다니면서 이제 청년 일자리로 대빵님. 대빵님이시죠. 대빵. 처음에 왔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이제 젊은 학생이 왔었는데 이제는 의젓하게 이제 자기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말 자랑스럽고요. 성일이 화이팅! 좀 화기애애 분위기. 그 아까 좋아하는 분위기가 정말 선입해요. 네. 지금 보니까 젊은 장례 지도사분들이 좀 많아요. 예린 씨 같은. 네, 들어오신 후배님들이 좀 많아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장례주사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젊은이들끼리 우와. 있으니까 그게 또 용기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럴 수 네, 그럴 있는데 것 왜냐하면 같아요. 서로 이제 대화도 잘 되기도 잘 되고. 하고 편하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일할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서 잘 하는 편입니다. 네. 나처럼 늙은 라떼 아저씨가 선배가 있으면은 대화가 잘 안 되겠네. 아 근데 그래도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맞춰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네. 선배님 이야기도 좀 하면서. 네, 네. 그렇죠. 옛날 얘기도 들어가면서 네, 하는 것도 근데 도움이 그것도 될 거예요. 간혹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또 라떼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영락병원 장례사장 손예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어떤 거에
대한 거 질문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아니 무슨 장례 지도사가 고인에 가서 염하고 옷 입히고 상주 만나고 근데 사무실에도 행정 보고 전화질까지 해야 되면 이건 뭐 일당백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전화질이라뇨. 전화 상담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장례 전문가가 전화를 왜 받아? 전화반상 따로 있어야 돼. 정말 이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례 상담실이 일당백이시네요,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간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분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거기에 상담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단순 전화 응대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전문 상담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네, 장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 거라서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네. 고인분이 이제 입간 다 끝나시고 이제 화장하는 당일날 고인 모셔서 이제 화장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화장하러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쓰실게요. 아까 차 손으로 약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때 아마 유족분들도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할 때 가장 많이 슬퍼하시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도 사람이다 보면 슬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창문이 천장이 좀 높다 보니까 울리면서 들리거든요. 네. 울린다 이게. 네, 그렇죠. 울음 소리가 울리면 들리기 때문에 화장장에서의 울음이 울려 들린다고 네. 할 때 가슴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뭐도 있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저희 장례식을 기회는 더 크게 들릴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 슬픔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일 때는 가족분이 저 뒤편에 그 바리게이트 뒤편에 서서 고인분이 이동하는 자체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생이별이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무슨- 고인분 간이에 손도 못 올리고 가는 길도 뒤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때 제일 좀 배웅할 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정말 그렇지. 마지막 배웅인데 그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못했다는 게 얼마나 네. 안타깝고 마지막 왜냐면- 인사를 못했다는 거지. 네. 마음이 쓸쓸해지고 답답한데 그거를 꼭 참고 지급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해 보이고 맞아요. 힘차 대단하죠. 보이고. 네. 보통 이제 부산에 화장장이 부산 영락고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하루에 모시는 분이 70분 정도 됩니다. 꽤 네. 많이 되고 정말 화장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네. 장례 일정이 하루씩 늦어지는 경우도. 요즘 엄청 그렇다면서요? 많습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장을 이렇게 모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시게 되나요? 이제 화장장이 말 그대로 3일 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용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제일 마지막 잘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네. 아까 정말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서 일에 대한 진심이 참 느껴졌어요. 이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네. 어떠셨어요? 좀 힘든 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제사상에 여자가 뭐 숟가락을 올리나 안 되지, 그런 안 말이 돼. 있어요? 빈소에 여자 상조는 들어지도 못했어. 일진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제삿날도 이런 여자가 하고 네 맞아요. 저런 남자들하고 여자들 네, 음식은 여자들이 하고 뒤에 서 있고 남자들만 와 절을 하는 게 일반 기대사 할 때도 집안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장례식장에도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혹시 유가족분들 중에 네. 아 무슨 여자가 우리 장례를 책임져 남자라 그래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서 수저랑 젓가락 했더니 그걸 만지는 건 아닌데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말이네요. 네. 여자가 제사상에 네, 손을 올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안 만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를 제가 볼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봐드릴까요? 했는데 봐주세요로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 자체적으로 너무 이게 비참한 거예요. 나왔는데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서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처음에 가족들 반응이 또 궁금해요. 이게 딸이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평범한 직업을 할 줄 아셨어요. 네, 어머니는 여러 가지 마리부 생생정보통이라는 곳에서 시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저희 네. KBS의 대표 프로그램 생생정보요? 네, 거기서 이런 직업이 있구나라 했는데 제가 성격상 하나 들으면 하나 꽂히면 그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군요. 네, 그게 궁금한 궁금하지. 거예요. 그래서 시신 메이크업 하는 곳을 저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대단하다, 열정이다. 네, 그리고 이게 갓생이에요. 그리고 시신 메이크업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회 협회가 회장분한테 메일까지 보내봤었어요. 와 정말 진심이셨네요. 그때부터. 네. 아니 근데 어머니는 그냥 이런 게 있대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 뿐이었는데 네, 내 딸이 그거를 확 할 줄 몰랐던 거죠. 꽂힐 줄 그래서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던졌어요, 그냥. 엄마가 어머니께. 잘한 거야, 어머니 못한 거야. 난 그런 그러니까요. 거니까. 어머니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제 많이 놀라셨죠. 여자가 그런 직업을 하면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아무래도. 장례라는 게 또 너무 선입견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 생각도 그렇고 바깥에서 보는 시선이 또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싸웠어요. 나도 그러겠다. 지금도 안 돼. 난 딸 없지만 이렇게 이쁜 딸이 있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지. 1년을 싸우고 제가 이겼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생각을 조금 바꾸고 혼자 생각을 하시다가 하루는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왜 그때 내가 안 말렸니? 왜 내가 이 일을 못하게 왜 안 붙잡았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뒤에는 아버지가 말이더라고요. 엄마 해결됐어요. 엄마 해결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버님은 이제 제가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장난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설득을 다 끝내고 이제 진짜 첫째 딸이 와서 하겠다니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심이니까 아버지가 또 반년을 또 싸웠어요. 지금 그럼 벌써 1년 반에 한 2년을 부모님과 싸우신 거예요? 부모하고 1년 반 싸우면 불효야.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아니 제가 봤을 때 말이야. 아버지께서는 엄마가 이렇게 승낙을 하실 줄 몰랐던 몰랐대요. 거. 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잘 세웠죠. 계획을 다 세워서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착 읽어보시더니 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아이들 길러 보고 있지만은 네. 막무가내로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고 좀 로드맵을 착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될 것. 네. 설득할 근데 만한 걸 챙겨 없었어요. 로드맵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할래요. 이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사실 져주신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이제 가족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직접 조문을 가실 때는 뭘 챙겨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조문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보고 보태기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좀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오늘은 제가 저한테 소중하신 분 만나러 왔거든요. 여기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고요. 오늘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교수님도 뵐 겸
그리고 후배님들한테 좋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것도 전할 겸 이렇게 학교를 찾았습니다. 근데 모교를 함식하고 인연도 챙기고 네. 졸업하고 이제 연락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졸업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던가요? 나는 기억이 나는데 지는 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 몇 명이나 찾으러 들어오셨어요? 다 솔직하게 말해도 대략? 대략 나는 좀 비교적 많이 오는 편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학생이 몇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안 올 때는 참 섭섭한 섭섭해. 맞아. 한 20년 지난 다음에 불쭉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타난 거죠? 그것도 줄에도 있고 뭐 팔로 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반가워. 그러나 반가우니까 네. 모교를 함식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교수님, 애들이 왔나? 네. 아이고 오랜만이다.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서 오면서. 들어가 앉아. 이번에 스승이 날 때 찾아뵈려고 했는데 회사 스케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근데 2학년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3학년인 줄 알았어. 맞아요. 고등학교 보통 2학년 때. 고3들이 전화가 네, 고등학교 맞아요. 3학생들이 전화가 많이 오지 2학년들이 전화가 오거든. 네, 참 특이했어. 그 2년에서도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떤 대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팜플렛이 그때 꽂혀 있었어요. 다 간단하네. 네. 장례행정복지과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그것도 우연이었거든요. 이나무 교수 해가지고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냈다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요? 드물어 그런 날씨는 좀 네,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성예린입니다. 장례도 너무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세요로 얘기를 했어요. 대뜸. 네,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 당황하시고 그때 이제 버벅거리셨거든요. 이러시고 왜냐하면 그 밤에 전화가 네, 와서.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에 이제 갓 이제 1학기 때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를 하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제가 봤을 때 예린 씨가 추진력이 좋은 거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뭐 말 그대로 착했죠. 뭐 수업 한 번도 안 빠져먹고 꼬박꼬박 들어오고 또 수업 시간에 보면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한데 뭐 졸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전 아주 뭐 훌륭한 제자로 그럼 최애 제자 하신 건가요? 예, 최애 제자입니다 진짜로. 예. 한 20명 가까이 20명 가까이요? 수강했는. 네. 여긴 지금 강의실 아닌가요? 네,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멘토멘티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1시간 정도 해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성예린 선배를 모시고 좋은 내용 많이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네, 맞습니다. 장례라는 직업도 나이가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식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입감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창원이나 마산 쪽은 저는 첫날에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근데 약간 부끄럽네요. 이게 다 강사 같아요. 코스가. 앞으로 교수하면 되죠. 공부 인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영전 사진은 어느 분이 드실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발인 안내를 해요. 그 중간에 겹치지 않게 마셔서 예배 보시면 되는 거고 제사는 제가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교통사고예요. 머리가 깨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 팔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전날 후배님들이 다 잘 들어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힘이 나죠. 네, 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현장 실습 가잖아요. 그럼 실습 가기 이런 실습으로 진짜 이렇게 연습하고 그거 다 네. 누가 봐도 시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일단 추워요. 고인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선배님들이 직접 옷을 입히는 거를 같이 하라고 해주셔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못 하실 거고요. 한 40분 동안 맞죠? 40분 동안 제 설명하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쉬는 날에 저렇게 후배들을 또 만나러 가시고 또 직접 공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대학원을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술을 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야지. 네. 그럼 대학원 가야지. 네, 근데 그 대학원 아까 가야지.
우리 학교 오면 내가 받아줄 거고. 아니 그거 괜찮아.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대학에 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지금 요즘 그런 추세예요. 대학원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죠. 와, 들으셨죠? 그러면 핸드폰 보면 받아가야겠네요. 좋습니다. 아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수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쵸. 내가 생각해도 그래.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도와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고민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럼 제대로 된 휴가를 못 가셨나요? 그래서 아직 해외여행을 못 가봤어요. 그런 수가 있나? 해외여행 계획만 짜요.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여행 박사님이시거든요. 내가 북해가 전문 여행사예요. 난 일제 투어라고 말 들어봤어? 일제 투어? 와, 일제 투어. 사업자 등록 안 냈지만 네. 컨설팅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대학원 진학 상담과 또 네. 일제 투어 상담까지 저 꼭 받아가야겠네요. 휴대폰 번호 꼭 받아가셔야 아니 별도로 만나. 네. 예린님 만나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죠. 물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어린이는 봄이 와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달라지는 게 인생이.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루틴화되어지고 고정화된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 좀 오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갓생을 꿈꾸는 또 다른 부산 청년들에게 한 말씀. 이제 뭐 어느 지역도 있는데 부산이 노령화가 좀 빨리 온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네. 부산 자체도 어느 지역을 봐도 서울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부산에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직업이 있네? 부산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 거거든요. 그럼요. 노인이 많은 부산은 장례주사가 할 일도 많다. 여기가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 나도 하나 예약을 미리 해야 되겠어.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린 씨처럼 추진력 있게 하나 마음먹은 게 있으면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예린 씨처럼 갓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린 씨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부산의 모든 청년들을 만나보는 그날까지 청년 입장!